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정보가 정말 넘쳐나잖아요.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보내주신 자료들, 특히 그 W. 제임스 포터 교수 책 미디어 리터러시, 이걸 중심으로 한번 미디어 리터러시가 뭐고 왜 중요한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좀 더 현명한 항해자가 될 수 있도록 핵심만 쏙쏙 뽑아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사실 그냥 뭐 읽고 이해하는 수준? 그걸 넘어서는 거죠. 미디어 메시지를 딱 접했을 때 이걸 좀 비판적으로 뜯어보고 이게 정말 가치가 있나 평가하고 또 이걸 이용해서 뭔가 새롭게 만져내기도 하고요. 그런 종합적인 능력이에요. 포터 교수 책이 이 분야에선 거의 뭐 교과서 같은 건데요. 우리가 미디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 틀을 잡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아, 단순히 그냥 보고 듣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 뒤에 숨은 것까지 읽어내는 거군요. 자료 보니까 구성 요소로 한 5가지 정도 들던데요. 접근, 분석, 평가, 창작, 그리고 참여. 근데 창작이랑 참여까지 들어간다는 게 좀 새롭네요.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고 행동하라는 뜻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일단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접근, 그 내용을 또 잘게 쪼개서 봐야죠. 분석. 그리고 이게 믿을 만한 건지 혹시 편향된 건 아닌지 따져보고 평가. 나아가서 직접 메시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창작. 또 미디어를 통해서 뭐 사회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참여.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가짜 뉴스다 뭐다 해서 허위 정보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그냥 교양이 아니라 뭐랄까 생존 기술에 가까워요. 정말로요. 그래야 민주시민으로서 제 역할도 하고 누가 막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거에 휘둘리지 않죠. 아, 생존 기술이라 확 와닿는데요. 그럼 포터 교수 책 그 미디어 리터러시 얘기 좀 더 해볼까요? 거기서 제시하는 틀이 있다면서요. 네, 포터 교수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루는 기둥 같은 건데요. 개인적 관점, 그리고 지식 구조, 마지막으로 기술. 이렇게 세 가지예요. 개인적 관점이라는 건 우리가 정보를 딱 만났을 때 이걸 처리하려는 어떤 의지, 목표의식 같은 거예요. 이게 딱 켜져 있으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정보를 다루는데 이게 꺼져 있을 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냥 미디어를 흘려보낼 때, 그때 미디어 영향력에 쉽게 빠져든다는 거죠. 당신이 미디어에 끌려다닐 거냐, 아니면 미디어를 제대로 활용할 거냐, 그걸 가르는 첫 단계랄까요? 그냥 무심코 스마트폰 넘겨볼 때가 오히려 제일 위험할 수 있다는 거네요. 저도 모르게 그럴 때 진짜 많은데. 생각해보니 좀 무서운데요? 그럼 지식 구조는 뭔가요? 이건 어떤 역할을 하죠? 지식 구조는 말하자면 머릿속에 잘 정리된 정보 서랍 같은 거예요. 미디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콘텐츠 종류는 뭐가 있는지, 미디어 산업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현실 세계는 어떤지, 그리고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지식들이 체계적으로 딱 잡혀 있는 거죠. 이 서랍이 잘 정리돼 있어야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아, 이게 이런 맥락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하고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디어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알면 광고나 뭐 협찬 기사 같은 거 볼 때 진짜 목적이 더 잘 보이겠죠. 아하, 배경 지식이 탄탄해야 정보의 속뜻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마지막 기술은요? 이건 그냥 읽기 능력은 당연히 아닐 테고. 그렇죠. 그냥 읽는 게 아니죠. 여기서 기술은 정보를 다루는 구체적인 7가지 연장 같은 거예요. 도구라고 할까요? 정보를 막 탐정처럼 파헤치고 분석, 가치를 따져보고 평가,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고 그룹화, 또 여러 사례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거나 귀납, 반대로 원리에서 구체적인 걸 끌어내고 연역, 정보들을 합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종합, 핵심만 딱 뽑아내는 추상화, 이런 능력들이죠. 좀 고차원적인 생각 기술이에요. 와, 7가지 연장이라니 정말 다각도로 봐야 하는 거네요. 근데 이 기술 중에서도 요즘같이 정보가 막 터져 나오는 시대에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게 있었죠. 그 필터링, 의미 일치, 의미 구성. 이거 3가지요. 네, 맞습니다. 정보가 그냥 쏟아지잖아요. 그 속에서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걸 걸러내는 거, 필터링. 그리고 내가 원래 알던 거랑 연결해서 이해하고, 의미 일치.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만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 의미 구성. 이 세 가지가 정보 과잉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필수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포터 교수 책이 좋은 게 이런 이론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해볼 수 있는 연습 문제 같은 걸로 이런 기술을 키울 수 있게 돕는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최신판에서는 소셜미디어나 알고리즘, 가짜뉴스 같은 요즘 디지털 시대 문제들을 더 깊게 다루고 있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당신에게 왜 그렇게 필요할까요? 정보가 넘쳐서 우리를 막 삼킬 것 같은 이 시대예요. 우리가 사실 미디어 메시지 대부분을 거의 뭐랄까 자동 조종 상태로 처리해요. 무의식적으로요. 이게 편하긴 한데 사실 위험할 수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 편견이 더 강해진다거나 아니면 진짜 중요한 정보를 그냥 흘려보내기 쉬워요. 미디어 리터러시는 이 자동 조종 모드를 잠깐 끄고 정신 차려서 의식적으로 정보를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광고든 뉴스든 아니면 소셜미디어 피드든 그 안에 혹시 숨겨진 의도나 편향성은 없는지 이걸 딱 간파하게 도와주는 그런 비판적인 눈을 길러주는 겁니다. 아, 결국 정보 파도에 그냥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타는 서퍼가 되라는 거네요. 내가 보는 정보가 진짜 믿을 만한 건지, 혹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건 아닌지, 스스로 계속 묻고 또 넓게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능동적인 태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바로 그거죠. 정보의 주인이 된다는 건 결국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거든요. 포터 교수가 괜히 이걸 생존 기술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정보가 곧 힘이고 때로는 무기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여기서 나를 지키고 또 현명하게 판단하려면 꼭 필요한 도구인 거죠. 다행인 건 이걸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연습하면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결국 미디어 리터러시는 세상을 보는 안경을 내가 의식적으로 계속 닫고 바꿔 끼는 연습 같은 거네요.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질문하고 분석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포톡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꾸준히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요. 정보 출처가 어딘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확인하고 그 메시지 너머에 뭐가 있는지 읽어내려는 연습. 이건 정말 계속 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탐구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무심코 스쳐 지나간 수많은 미디어 메시지들 있잖아요. 그중에서 혹시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미친 건 없었을까요? 잠시 한번 멈춰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